하염없이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아이를 키우는 거는 자기를 재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나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어머니들한테 하지 말라고 한 아이도 있었다면서. 내가 그만두라고 한 적 있어. 왜? 아이가 이제 학습 능력은 굉장히 좋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기본이 잘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했는데 아이가 좀 극내향적인 아이였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처음에 표현이 어렵거든. 말하는 것도 어렵고 네 생각은 어떠냐 이 얘기를 이제 묻고 기다리는데 어떨 때는 한 3, 4분이 걸리는 거야. 이 아이 안에서 이걸 끌어올려서. 이런 아이는 생각이 많다고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내가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려.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돼.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아이는 상황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굉장히 그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짜서 이 아이를 그곳까지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시고 너무나 헌신적인 어머니였어.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을 정말 자기의 그 실천으로 정말 실천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나이가 어린데 학원 스케줄에 이 아이가 지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잘 말을 안 하는 아이가 집에서도 의사 표현이 없는 아이가 자기 학원 좀 줄여달라고 엄마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극내향적인 아이들이 엄마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는 활발한 아이들이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야. 꽉 차서 넘쳐 흐를 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극내향인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할 때 지나가는 말처럼 들릴지라도 정말 심각하게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 이 아이가 학원을 좀 빼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지금 논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는 수업을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고 있는 수업이 이 아이의 지금 할 수 있는 역량보다 초과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마음껏 학교 갔다 와서 놀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동생하고도 놀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논술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블럭을 만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 그러니까 체계적인 아이인 거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창의성이 있는 아이인 거야. 이걸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부셔서 만들어보고 여자아이인데도 블럭 만드는 걸 너무나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 안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분노가 있는 거야. 내가 만든 블럭을 동생이 부실 때 나는 그 아이에게 소방관이 쓰는 그 물 호스로 그 동생을 그 물대포로 쏴버리고 싶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겉으로는 굉장히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데 그 안에 뭔가 억압된 것이 있구나. 그런 게 수업에서 다 드러나거든. 왜냐면 논술을 하다 보면 삶이 나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심리적인 것도 다 나오게 되거든. 이 아이가 좀 억압이 돼 있구나. 안에 좀 화가 있구나. 분노가 있구나. 그럼 이게 원인이 뭘까? 나도 궁금했었는데 마침 그때 엄마가 전화를 하셨던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는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어머니들이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극내향인 아이들은 내가 그 아이를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보면은 통로만 되어주는 거거든. 그 아이는 이 세상에 자기만의 어떤 고유함과 존귀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부모들은 몸을 빌려주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부모하고 완전히 다른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아이는
극내향의 아이로 태어난 거야. 굉장히 내향적이고 자기 성찰이 강하고 자기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로 태어났는데 그러려면 자기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해. 이런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체가 에너지를 빼앗기는 거거든. 집에 와서 혼자 있으면서 충전이 필요해. 자기 혼자 숨을 쉬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혼자만의 활동이 생존을 위한 건 거야.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런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내 아이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말을 잘 안 하고 표현력이 없고 극내향이다. 그럴 때는 특히 그 자기만의 시간 확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아이에게 내가 그만두세요, 어머니. 논술은 조금 더 이 아이가 원할 때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마음껏 자기 혼자 시간을 갖고 즐겁게 책을 읽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좀 권면을 드렸던 것 같아. 엄마하고 그 아이하고의 그 문제라면 뭐가 있던 거죠? 아이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시고 이제 엄마의 사랑과 열심으로, 근데 그건 엄마의 사랑이거든. 그것도 너무 이해하거든, 내가. 나도 이제 첫째, 둘째 이렇게 키우면서 나도 완벽하지 않았거든. 나도 실수하고 잘 모르고 이렇게 했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도 이렇게 저렇게 깨닫게 된 부분이었거든.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희생은 인정을 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 아이 입장에서 더 좋은 방법을 제안을 드렸어. 그러면서 그 어머니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담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의 내면 상담. 어머니, 자기 안에 그 뿌리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원 가정에서 내가 어떠한 부모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모두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내가 왜 이 아이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학원 시간을 짜고 그 아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몰았는가, 이런 부분은 나를 보셔야 되고 나와의 원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시면 그게 해답이 보여요, 어머니. 근데 갑자기 그 어머님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뭔가 깨달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하염없이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아이를 키우는 거는 자기를 재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나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 결국은 그 아이와 나와의 어떤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면 나를 위해서도 정말 아름다운 여행이에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는 뭐 수업 제대로 하지 않고, 수업은 한 번 했어, 한 번. 한 번 하고 그만두라고 내가 권면을 드려서 그만뒀지만, 너무나 그만뒀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왜냐면 그 어머니가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으셨거든. 어머님 뭐래? 너무나 다행히 그 어머님은 그걸 수용을 하시고 자기를 돌아보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아이를 너무 몰아치지 않았나, 그게 너무 후회가 되고 미안하다는 거야. 너무 좋은 어머니신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가끔은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 근데 바로 돌아보시는 거야, 자기를. 근데 이런 어머님은 성장할 수 있다고 봐. 그런 성장을 통해서 아이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고, 또 그 아래에 그 아이 밑에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은 더 쉽게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 어머니들이. 그래서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 그러면서 뭐 성장하는 거지.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수업하러 가야 되겠다.